30분에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잘 안 보신 분이 많으시네, 그죠? 저기 5월달 원래조회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앞으로 오세요. 저 지난 연휴 때 주말에 보니까 이제 산들이 많이 푸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꽃들도 울긋불긋하고. 저는 뭐 지난주 말고 한 지난주에 한 2주 달아서 좀 멀리 등산을 갔다 왔는데, 남쪽도 높은 산들은 아직도 꽃들이 많이 피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은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뭐 이제 꽃들이 만발하고 색깔도 울긋불긋하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좀 밖에 나갔었는데 기온이 한 27도, 28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입고 갔는데 너무 더워서 정말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당연히 여름인 줄 알고 좀 얇게 입고 나갔더니 쌀쌀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들으니까 서울 아침 온도가 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낮에는 27도였는데 오늘 8도니까 이게 기온 차이가 무지무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평생 살면서 감기는 잘 안 걸리는데 지난 주말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주말 내 기침하고 코 풀고 눈도 막 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환절기는 다들 이 건강 조심하라는 이야기, 뭐 젊다고 다들 과신하지 마시고 아마 이 체온 보존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또 제가 아침에도 벌써 코가 간질간질하고 몇 번 기침해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십시오. 이달 원래조회는 제가 주로 회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1분기를 마감을 했고 이제 2분기에 들었었지만 1분기 회사 실적 좀 이야기하고, 통상은 제가 이제 회사 실적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각 사업부별로 어떤 일들을 올해 들어서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업부, 자기 본부 이야기들은 좀 많이 알겠지만은 다른 사업부나 다른 본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조회를 한 10년 가까이 해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게 회사 다른 사업부에서 뭐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들으시고 자기 사업부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부도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뭐 1, 4분기를 마감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 1, 4분기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매출액 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래 매출액 뭐 아시겠지만 말씀 안 한 걸로 알고, 원래 우리 회사 매출액 목표가 800억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따지면은 한 분기 한 200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액 목표가 한 200억 정도가 되고, 우리가 영업 이익이 목표가 200억이 넘습니다. 203억 60. 판매이익. 판매이익이. 영업이익, 판매이익. 매출 이익이요. 미안합니다. 매출 이익이. 그래서 비용을 한 170억 정도를 쓰고 한 31억 정도를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남기는 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4분기를 보면은 우리가 매출액을 200억을 해야 되는데, 마감한 걸로 보면은 144억 4,6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로 보면 한 72%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죠. 매출 이익을 보면은 저희가 50억 8,300을 해야 되는데 4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92% 정도를 했고요. 근데 비용을 우리가 한 43억 정도를 써야 되는데 한 36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각 사업부에서 원래 좀 이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인원 계획을 좀 많이 잡았는데 아직 인원들을 채용 못하고 이래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7억 7천을 내야 되는데 한 10억을 넘게 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137%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좀 모자라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은 좀 목표보다 좀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작년 대비로 한번 보면은
매출액을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같은 분기입니다. 작년 1분기하고 올 1분기를 대비해 보면은, 매출액은 한 11억 정도가 저희가 작년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는 우리가 좀 나은 편이죠. 그죠? 그래서 매출, 판매이익도 한 7억 정도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4억 9천, 한 5억 정도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20%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성장 계획을 잡았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뭐 하반기에 많이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출액은 좀 모자란 것 같고, 영업이익은 뭐 목표보다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대신 작년 대비로는 모든 부분들이 다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부별로 보면은, 유통사업부는 매출액을 49억 8천, 그래서 한 50억 정도를 좀 못했는데, 목표 대비는 한 57% 정도를 하게 됐고요. 매출이익으로 보면 20억 3,700을 해가지고 한 82% 정도를 하고요. 영업이익은 한 1억 3,800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한 55%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IT 플랫폼 사업부를 보면 매출액은 77억 5천 정도를 했고요. 목표 대비는 한 88% 정도. 그리고 매출 이익으로는 15억 3천 정도를 해가지고 115% 정도. 영업이익은 7억 2,500을 해서 한 190%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솔루션 사업부는 매출액이 한 14억 6천, 한 15억 정도를 했고요. 목표 대비는 한 75% 정도. 그리고 매출 이익은 9억 5,400 해서 107%를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3억 6천을 해가지고 목표 대비로 한 295%, 300%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융합 사업부는 매출액이 2억 6,400, 그래서 목표 대비 한 50% 정도를 했고, 판매이익이 1억 8,200, 그래서 한 목표 대비 한 50%, 그래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한 1억 정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회사가 그러니까 매출액은 좀 많이 모자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업이익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IT나 우리 둘러싼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던 그 전통적인 우리 기존의 우리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는 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사업부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의 큰 추세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은 좀 어려워지고, 기존의 뭐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은 괜찮은 것 같고요.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은 좀 어려워지고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한 한 이제 사람을 없애는 무인화, 자동화 이런 추세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사업부에서도 새로운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ESL이라고 전자라벨, 전자가격 표시기 아시죠?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편의점이나 할인점에 가보면 이 종이로 가격표를 해놨는데 이제 이거를 전자로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L이나 또 무인화 SCO, 셀프 체크아웃 아시죠? 그죠? 요즘 이제 할인점들에 가보면 셀프 체크아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많이 그러니까 무인화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IT 플랫폼 사업부는 보면은 뭐 IT 플랫폼 사업부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죠? 이 흐름들이 보면은 뭐 클라우드도 있고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회사는 클라우드나 데이터 뭐 툴 이런 쪽으로 좀 새로운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사업부는 이제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로 인건비 베이스로 그죠? 이제 주로 특정 고객들에게 우리가 개발을 해주고 월 얼마씩 이런 걸로 했는데 이제 자체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O라든지 키오스크와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해가지고 앞으로는 인건비 베이스보다는 우리 프로젝트나 아니면 우리 솔루션 베이스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 사업부를 보면은 사실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는 3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로는 이제 2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뭐 그러니까 고객들도 상용으로 좀 중점이 안 잡혔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죠. 근데 올해는 우리 디지털 융합 사업부도 몇 가지 영역에 협업 시스템이라든지 뭐
전시관이라든지 몇 가지로 포커스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융합사업부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부서지만은 작년 대비로 보면 많은 성장을 하고 많은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 달만 제외하고 2월, 3월 달은 흑자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도 좋은 솔루션들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회사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세상 변화에 따라 가지고 많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각 사업부에서 실제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스피드가 좀 속도가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 전반적인 1, 4분기의 그 숫자 그리고 이제 그 추구하는 방향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각 본부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트랜잭션 단위로 건건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통사업부는 GS의 랄라블라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좀 어렵던데 이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GS 왓슨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그 전국에 한 155개 점포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그 전국의 반 75개 정도를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그 유지보수의 경쟁사인 S모사가 전체 100%를 하고 있던 거를 4월 달부터는 하게 됐고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시 이게 그 랄라브라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GS의 주력은 그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GS25 편의점. 그래서 제가 수포도 반을 하고 있고 랄라브라도 이제 반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목표는 GS25를 반이상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뭐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공지해드린 것처럼 4월 1일부터는 이마트 전국 점포를 제가 직접 이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이제 코스코 하남점이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아 백화점 식품관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ESL 전자가격 표시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현대면세점에 MCR이라고 이제 예전법 관련돼서 제가 한 2, 3년 됐죠, 부장님. 저희가 이제 그 예전법 관련 솔루션들을 OEM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한 400대 정도 저희가 5월달에 공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SCO 관련돼서는 GS 수포의 그 BMT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점포를 5월달에 선정해서 실제로 또 시범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에도 SCO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개발에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 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여기 본사에 입주한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이 재작년인가요, 본부장님?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부산 사무소를 저희가 사옥을 구입했는데 이번에 대전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5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고 6월달부터 대전 사무소도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본사는 뭐 그래도 제가 사옥 사기 전에도 이제 신세계 건물이 좀 깨끗해서 왔는데 부산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작은 건물들의 세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건물을 사고 이제 로고도 만들고 회의실도 만들고 직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전도 곧 그래 될 것 같고요. 뭐 지방도 이제 좀 더 늘어나면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본사도 또 근무 환경이 중요하지만은 지방도 가능한 한 앞으로 그 근무 환경들을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IT 플랫폼 사업부는 뭐 기존에 우리가 GS25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데는 기존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를 빼고 이제 이번에 흥국생명정보계의 BI IFRS 관련된 시스템을 뉴타닉스라는 기계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LF몰의 고객 분석 시스템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구글의 IBM 제품으로 그 광고가 들어갈 겁니다. 물론 작년에도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고객들이 다 큰 기업들이에요. 그죠? 개인들이 아니고 기업들인데 이 광고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광고를 보고 우리 회사를 접촉한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는 네이버하고 구글에도 우리 회사의 광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공지가 되신지 모르지만 그 SK 하이닉스에서 우리 청년 희망 나눔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우리 회사 소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마 게시판에 좀 올려놓으시면은 그죠? 우리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우리 저 IT 플랫폼 사업부의 하세령 대리하고 최동 대리, 우리 저 지원실에 김진원 차장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회사 이미지에 되게 이게 제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요약하면은 IT 플랫폼 사업부는 뭐 기존에 우리 전통적으로 강한 우리 기존 고객에 떠나가 고객 외에 신규 고객을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돼서 신규 사업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게 기존에 있는 걸 버리고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기존은 계속 강화를 하면서 새로운 걸 얹어가는데 아마 우리 IT 플랫폼 사업부도 올해 아마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솔루션 사업부는 SPC 아시죠? SPC를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한번 문을 두드려 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개발 RFP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로 SPC도 이제 해외에 많이 진출했으니까 글로벌 점포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SCO,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자체 솔루션으로 그 시대 변화에 맞춰가서 우리 솔루션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사업부도 보면은 뭐 우리 그동안에 개발을 하면은 거의 인건비 베이스였고 또 신세계라는 데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 베이스 또 아니면 고객 다변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종합 사업부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삼성 SDI의 중국 청진 공장에 AR 협업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가동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하면서 동시에 고도화하는 것들, 그리고 SDI의 헝가리 공장에도 또 지금 제안은 프로젝트를 확산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같은 솔루션으로 삼성전기에도 협업 시스템을 제안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해외 공장들이나 이런 데는 여러 군데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진주시에 이경 VR 체험관을 우리가 하려고 지금 제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가상현실 VR, AR인데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우리 그 디지털 융합 사업부가 이제 시장의 흐름이 아직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좀 폭넓게 했다고 그러면 올해부터 몇 군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입니다. 이달이죠. 이달에 저희가 회사 홈페이지를 영문으로도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하루에 우리 홈페이지 한 몇 명 정도 방문할 것 같아요? 그냥 퀴즈 아닙니다. 저도 놀랐는데 최근에 우리 일일 홈페이지 방문 수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차도 홈페이지는 그냥 뭐 구성만 갖추면 되겠지, 그냥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의외로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비즈니스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홈페이지를 한글로만 했었는데 이제 우리 디지털 융합 사업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통 사업부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좀 어려웠죠.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어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공지된 것처럼 6월 1일 날은 우리 전사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장소는 화성에 있는 장안대 실내체육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시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올 총과 작년 말인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노사협의회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연 보호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일회용 사용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이컵 사용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컵은 손님들 올 때만 쓰도록 하고,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이번 체육대회 때 전 사원에게 머그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머그컵 쓰는 건 좋은데 이제 관리들을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네임 이런 걸 하나요? 이런 건 항상 로고만. 로고만? 아니 이름 찍는 거를 하긴 했나요? 그러니까 이게 머그컵이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건데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가 머그컵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회사 내에서. 그랬더니 다들 씻지 않고 뭐 여사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들이 관리를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은 머그컵에 이름까지 새기려 그랬더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이게 이름을 치고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가능한 한 사내에서는 우리 머그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다들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TLX를 보니까 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아까 직원들 복리 차원으로 TLX를 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20%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쿠폰으로 보면 20% 정도를 했고 사람으로 보면 한 47% 정도가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경영지원실에서 공제가 나갈 때는 6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사용이 좀 저조해가지고 9월 말까지 좀 연장을 하고요. 9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100패스를 주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보면 50패스인데, 9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 말 이후에 새로운 50패스는 드리겠지만은, 맞죠? 새로운 패스는 안 드리나요? 남은 패스는 다 회수를 해가지고 사용 많이 하신 분에게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들이 계속 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실제로 아마 1, 4분기의 매출액이 한 75% 이렇게 간 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어려울 때 잘하는 게 진정한 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잘할 때는 뭐 다들 묻어서도 잘하게 되는데 어려울 때 잘하는 게 제 실력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은 뭐 안 됐을 때 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사실 이유를 대라면 한 뭐 10가지, 20가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우리 회사는, 우리 직원들은, 우리 팀들은 이유를 대기보다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떻게 생각하냐에서 따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 이유를 대면은 안 하겠다는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사실은 저는 이래 어려울 때가 정말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다른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원래 어렵지만은 우리 세웠던 목표들을 어떻게 좀 달성할까 하는 이 방법들을 찾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지난 한 10년 동안에 매년 평균 20% 이상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저는 우리 팀들이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우리가 쌓은 고객들에 대한 명성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실력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팀워크들을 다 발휘해서 원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회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당부를 한 3가지 정도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 연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성희롱 예방입니다. 그죠? 우리 이미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고, 성희롱이 제가 보기엔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성희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의외로 이래 성희롱에 걸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게시판에도 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시로 참조해 보시고, 그래서 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CS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유통사업부, 서비스사업부는 뭐 매월 하죠? 매월 CS 교육을 지난 10년 이상 계속 해왔는데, 다른 사업부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사업부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부가 처음으로 CS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270명 남짓인데, 실제로 아마 경영지원실의 일부, 아마 영업 지원하시는 분들 일부, 아마 제가 집에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10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다 고객 접점이 있습니다. 그죠? 다 고객을 상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고객들이 오는 게 기술 문의, 영업 문의 이럴 텐데, 당연히 우리가 기술력이 중요하죠.
고객들이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해결을 바라고 하는데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말하는 것들 아니면 고객을 만날 때의 자세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객의 문제를 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런 자세들이 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사업부를 제한 다른 사업부에도 CS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마 이번 1차에 한 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차가 더 있을 거죠. 그래서 다음 차수에는 안 오신 분들이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 제가 CS 교육을 해보면은 특히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한두 분씩 다 받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애게 뭐 그거 다 아는 거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몸이 안 배기다 보니까 체득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아시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좀 참석하셔가지고 들으시고 한 번 더 새겨보시고 이게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업체에 관한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매출액이 한 690억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한 500억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상품, 뭐 용역 다 합쳐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대부분은 뭐 큰 글로벌 밴드들이죠. 뭐 IBM, 도시바, 르노바 뭐 이런 데서 하지만은 또 의외로 우리보다 작은 중소기업들, 협력업체에서도 또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고객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갑질하면 뭔지 아시죠? 그죠? 갑질은 뭔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또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갑질이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이게 회사 차원일 수도 있고, 이게 개인 차원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도 또 좀 커지고 이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업무상에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업무상에 잘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뭐 개선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모멸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갑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협력사인데 그런 이야기를 표출전이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우리 경린전시실에서 좀 더 사례들을 준비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세 가지거든요, 그죠? 우리 직원 내부에 관한 것들, 우리 고객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협력업체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 회사가 아까 외형적으로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품격 있는 성장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직원 내부, 아니면 우리 고객에 대해서, 또 아니면 우리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표시는 정말 일할만해, 점잖아, 뭐 점잖다고 합리적이야, 저는 갑질하는 회사는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격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뭐 우리 개인도 당연히 이 고객들이나 다 좋아하겠죠, 그죠? 직원들도 좋아하고 동료들도 좋아하겠죠, 그죠?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전체적으로 그런 품위가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다음 원래조에는 아마 6월 1일 날 장안 대학교에서 체육회 오프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일자. 이달에는 생일자가 21분 계십니다. 제가 다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 유통사업부의 이종민 차장, 5월 4일 IT 플랫폼 사업부의 조진성 과장, 5월 5일 유통사업부의 황재식 부장, 5월 6일 유통사업부의 김현호 사원, 7일 유통사업부의 김준호 사원, 11일 유통사업본부의 강동윤 사원, 12일 유통사업본부의 권영민 사원, 12일 유통사업부 운영팀의 고용환 대리, 15일 플랫폼 사업부의 박정수 이사, 15일 솔루션 사업부의 정경훈 사원, 15일 D용의 심성민 차장, 17일 유통사업부의 강빈나 사원, 17일 플랫폼 사업부의 조원표 과장, 18일 유통사업부의 신동헌 사원,
19일 솔루션 사업부의 김민수 대리, 22일 IT 플랫폼 사업부의 함현식 차장, 22일 솔루션 사업부의 김지혜 사원, 23일 솔루션 사업부의 박정재 대리, 25일 IT 플랫폼 사업부의 조성별 사원. 조성별 사원은 휴가 갔다 왔나요? 26일 유통사업부의 이진우 사원, 30일 유통사업부의 최경훈 과장, 이렇게 총 21분이 계시겠습니다. 누가 계신가요? 이종민 차장 계세요? 그러면 조신상 황지식 부장님이 그 다음 순서네. 대표로 받으시죠. 이분은 위험하신데. 자, 생일 축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쓰겠습니다. 혹시 그 우리 4월 초에 했죠. 4월 달에 입사하신 분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나와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안 오시네. 다른 팀날 상 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숙소에서 안 나오시나 보네요. 딱 30분 됐네요.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들 건강한 한 달 보내시고 6월 1일 날 우리 체육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